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비어 램버트 흡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law는 여기서 법칙이란 뜻이요. 법칙. 자, 법칙이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법칙이란 것은 바로 뭔가 규칙성을 말하죠. 관찰의 어떤 규칙성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칙성을 이제 변수들의 관계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법칙은 관찰을 바탕으로 해요. 관찰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한 거죠. 이 비어와 램버트라는 사람은 바로 흡수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법칙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규칙성을 찾은 거죠. If light of intensity I0 at a given wavelength passes through a solution containing a species that absorbs light, the light emerges with intensity I, which may be measured by the Schurter detector. Figure 11.2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intensity, 그렇죠. 어떤 세기죠. 그 세기가 I0인 애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이제 I0가 있습니다. I0의 세기를 가진 애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파장이겠죠. 파장. 이제 주어진 파장에서, 그러니까 특정 파장이요. 특정 파장에서 I0의 세기를 갖는다. 이거예요. 자, 이게 pass through. 그러니까 어디를 통과하는데 어디를 통과해요? 맞습니다. 뭔가 그 빛을 흡수하는 화학종을 통과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바로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나요? 네. 바로 여기 I0가 있네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자, 여기 화학종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화학종을 통과하면요. 자, I0의 빛을 흡수하면 나중에 일부가 흡수되고 나오는 애가 바로 얘겠죠? 그쵸? 처음에서 I0가 얘에 의해서 일부,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일부 흡수가 되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정 파장이란 게 중요해요. 무슨 파장? 특정 파장에서요. 특정 파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주어진 파장에서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파장마다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 파장대별로 다 분석을 한 거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빛은 아무래도 이제 I로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일부 물질에 의해서 흡수가 된 다음에요. which may be measured by a Schurter detector. 그러니까 이제 어떤 디텍터, 그러니까 검출기에서 바로 I라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I0를 쏘니까 I로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Beer-Lambert law may be used to describe the absorption of light, ignoring scattering and the reflection of light from cell surfac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비어-램버트 법칙은 보통 사용된대요. 어떻게 사용된대요? 무엇을 묘사하기 위해서. 즉, 빛의 흡수 정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부 무시한대요. 뭐요? scattering. 그러니까 어떤 빛의 산란을 무시해요. 딴 데로 이렇게 퍼져 나간 거, 이런 걸 무시한다 이 말이죠. 들어오고 나간 거, 이것만 관찰하지 중간에 뭐 공기에 의해서 산란이 됐든지 뭐에 의해서 산란이 됐든지 이런 거 무시하고요. reflection of light from cell surfaces.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셀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튕기는 애도 일부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도 무시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막 산란되는 애들도 무시하고 일부 튕기는 애들도 무시돼요. 자, 이게 이런 게 없다고 하려면, 이렇게 튕기는 반사되는 애들이 없다고 하려면 사실 이 셀을 이루는 얘가 굉장히 어때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투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걸 무시해서 계산한 게 바로 비어-램버트 law라고 합니다. at a given wavelength.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파장대의 영역대에서요. by observing species in solution. 그러니까 용액 안에 있는 그 흡수 화학종이죠. 그거에서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밑에 요건 지울게요.
밑에 나와 있네요. 자, 아주 유명한 공식이 나와 있네요. 맞죠?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비에어-람버트 법칙입니다. 비에어-람버트 법칙이요. 그쵸? 자, 누구 법칙? 비에어-람버트 법칙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중요한 공식이에요. 외워야 돼요. A는 엡실론. 이걸 엡실론이라고 읽어요. 엡실론. 자, L은 길이를 말하고요. 길이. 그리고 C는 빛의 속도 아니에요. C는 바로 concentration. 맞아요. 바로 농도죠. 그러니까 흡수되는 화학중의 농도. 즉, 셀 안에 있는 화학중의 농도를 말해요. 엡실론이라고 읽는데 이거는 이제 몰 흡광계수예요. 몰 흡광계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도 뭐에 해당해요? 그렇죠. 셀의 길이겠죠? 자, 셀의 뭐라고요? 길이. 자, 길이가 L이면 셀의 길이 요게 L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신다고요? 네. 여기서 빛을 I를 뭐야 이래. 자, I를 쏘면은 I0를 쓰죠. I0를 쓰면 여기서 I0를 쓰면 셀 안에서 흡수가 되고 I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L이 바로 셀의 길이다 이거죠. 이 L이 누구의 길이다? 바로 셀의 길이다. 셀의 길이. 그리고요, 이 농도란 건 이 셀 안에 있는 A 농도고요. 앞에 몰입관 계수를 쓰고요. 이걸 다 곱한 거, 입실론 LC를 다 곱하면 바로 뭘 알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흡광도를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흡광도란 이야기입니다. 흡광도. 광이 무슨 광자예요? 맞아요. 빛광자죠.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는 정도예요. 이게 흡광도요. 흡광도는 그래서 입시년 LC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요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A는 입실론 LC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걸 처음으로 만드는, 이 법칙을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다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흡수되는 정도는 뭐랑 관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셀의 길이랑 관계가 있죠. 셀이 길면 길수록 흡수되는 정도가 빛이 흡수되는 정도가 길겠죠. 그러니까 흡수되는 정도는 바로 셀의 길이인 L에 비례합니다. 맞죠? 그리고요, 또 흡수되는 정도는 뭐랑 비례가 돼요? 맞습니다. 흡수되는 화학종의 농도와도 비례가 되겠죠. 뭐랑요? 농도. 위에는 셀의 길이. 그쵸? 셀의 길이. 그리고 이건 화학종의 농도와도 관계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 법칙을 처음으로 만드는, 이 식을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두 개랑 관계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흡수되는 정도를 뭐라고 놓고? 맞습니다. 이걸 A라고 놓고요. 이걸 뭐라고 놓고? A, absorption, 의 약자죠. 앞에 있는 글자죠. 바로 흡수되는 정도라고 놓고, 이거는 바로 셀의 길이인 요게 뭐예요? L이죠, L. L과도 비례하고, 또요, 농도와도 비례하겠죠. 농도, concentration. 자, 요거 concentration하고도 비례해요. 왜 안 쓰죠? 자, concentration. 그래서 LC하고 다 비례하는 관계죠. 그런데 아직 공식이 아니죠. 이게 아직 공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A가, 즉 흡수되는 정도가 L하고 C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곱하기에. 그러니까 이걸 같다라고 만들고 싶다고요. 뭐라고요? 같다라고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앞에 어떤 이 같다를 만족시켜주는 개수가 붙어야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개수가 붙여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A랑 B랑 비례한다고 하면 이걸 같다고 만들려면 A에다가 앞에 어떤 개수가 붙고 B가 이렇게 돼서 공식이 마련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비례 관계를 같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수를 붙여야 됩니다. 맞죠?
그 개수를 붙인 것 뿐이에요. 어디다가? 앞에다가요. 이렇게 붙이고요. 그러면 공식이 만들어졌네요. 바로 흡수되는 정도는 네모 LC다 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개수를 말하니까, 이건 뭘 말하니까? 개수를 말하니까 같다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그냥 입실론이라고 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개수를 그냥 모륵관 개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볼 수 있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과학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드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이 알기 쉽잖아요. 만드는 방법은 바로 흡수되는 정도는 뭐에 비례하고? 맞습니다. 셀의 길이에 비례할 것이고, 셀이 길면 길수록 흡수되는 정도가 클 테니까요. 또 흡수되는 정도는 그 흡수되는 화학 중에 농도가 진할수록 더 흡수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 비례하니까 바로 A는 LC와 비례한다가 돼요. 그런데 이걸 공식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그래서 앞에 개수를 붙이면은 같다 표시가 되면서 공식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바로 A는 입실론 LC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흡수되는 정도라고 봤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이거를 뭐라 한다? 이거를 바로 흡광도라고 한다고요. 흡광도. 그쵸? 이거를 뭘로 한다? 색깔을 너무 남용을 하네요, 제가. 아이고, 왜 이래. 색깔을 남용을 하세요. 남용하지 말고, 요 색으로 썼으니까, 이 흡광도 요 색으로 썼으니까 이 색으로 바꿀게요. 이걸 뭐라 한다? 흡광도. 흡수되는 정도라고 하고요. 얘는 사실 차원이 없습니다. 차원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단위가 없어요. 단위 없음. 단위를 없애려면 이 개수라는 거는 바로 길이의 단위인 센티미터하고 이거는 이제 이거의 역수겠죠. 이거 곱한 것의 역수겠죠. 개수가. 그래야지 흡광도는 단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뿐이지 뭐 이렇게 이제 단위를 없앤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거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빛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요거는 셀 기준으로 한 거죠. 요건 누구 기준? 여기는 셀 기준이잖아요. 요거는 셀 기준. 셀의 길이고 셀의 농도에 비례하는 건데요. 셀 기준이 아니라 흡광도를 이번엔 누구 기준으로 맞춘 거예요? 얘는 셀 기준. 한마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셀에 기준한 거죠. 얘에 기준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빛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그러니까 넣어준 애 그리고 나온 애 이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로그에 i분의 i 제로가 나오는 거죠. 그쵸? 요거는 누구 기준?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빛 기준이죠. 빛. 흡광도가 바로 그래서 이제 넣어주고 나오는 빛과 그리고 셀과 모두 관련성이 있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흡광도가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아주 중요합니다. 빛과 셀 기준으로 각각 공식이 나옵니다. 흡광도는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공식 외웠나요? 공식을 외웠나요? 한번 볼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A, 흡광도죠. 입실론 LC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L은 셀의 길이, C는 concentration. 맞아요. 농도를 말하고요. 자, 이거는 뭐랑 같다고요? 맞습니다. 로그 뭐분의 뭐예요? i분의 i0예요? i0분의 i예요? 뭐분의 뭐예요? 맞습니다. 밑에가 i예요. 밑에가 뭐라고요? i. 위에가 i0예요. i0가 그러면 항상 값이 어때요? 크죠? 왜냐하면 얘는 들어오는 빛이니까요. 그러니까 쏘는 빛. 쏴주는 빛. 쏴준다?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이거에 해당하죠? 맞죠? 그리고 얘는 나오는 빛이니까 i0가 항상 더 커요. 자, 요거 관계 꼭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분수라고. 가분수. i0가 더 크니까요.
맞죠? 자, 그리고 A는 observance. 바로 흑광도죠. A가 뭐라고요? 흑광도. 입실론은 뭐라고요? 예, molar observativ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바로 몰 흑광계수죠. 그죠? 몰 흑광계수. 몰 흑광계수입니다. L은요, length through solution. 그러니까 바로 솔루션, 바로 여기를 통과하는 요 L이죠. 그래서 L은 바로 셀의 길이입니다. C는 뭐라고요? concentration of observing speci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흡수되는 화학 중에, 즉 가운데 있는 물질의 농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공식도 알아주고요. 반드시 그림도 알아주세요. 그림 어떻게 그린다고요? 네, 이 안에 바로 L만큼의 길이의 셀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쏴주는 빛은 I0, 나오는 빛은 I. 인텐서티의 약자죠. I란 건 앞글자죠. 그러니까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observance is a dimensionless quantity.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로 흑광도라는 것은 단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dimensionless quantity. 단위가 없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 observance of 1.0 corresponds to 90 observation at given wavelength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우리가 observance, 맞아요. observance는 바로 A죠. A, 흑광도 A를 말하잖아요. 이 흑광도 A가 지금 얼마래요, 값이? 1.0이라고 생각해보래요. 1.0.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1.0이 되려면 얘 입장에서 보세요. 얘가 1.0이 되려면 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알죠? 로그라고 쓴 건 사실 지수가 10이잖아요. 로그라고 쓴 건 지수가 10인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나 로그나 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이해되죠? 네, 이거는 10을 생략한 거예요. 지수. 아, 미시냐? 아, 미시냐가 아니라. 죄송해요. 자, 하여튼 밑에 10이라고 쓴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 즉 1이 되려면 뭐가 되려면 이게 1이 되려면 얘가 1.0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얘가 10이 돼야겠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바로 로그 10의 i분의 i0인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게 10이 똑같이 돼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되려면 바로 i하고 i0의 비율이 몇 분의 몇이 돼야 돼요? 네, i분의 i0 비율이 바로 1분의 10이 되면 되겠죠. 자,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위를 100으로 만들게요. 왜냐하면 i0란 건 들어오는 애니까 들어오는 애를 100으로 만들자고요. 100으로 만들면 100이겠죠? 그럼 밑에는 얼마가 돼요? 10이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 들어오는 애의 인텐서티, 즉 세기는 바로 100이 되고요. 나오는 애는 10이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이거죠. 여기서 자, 색깔을 이 색으로 쓸게요. 여기서 100이고 여기 10이라는 얘기는 들어온 애가 100이고 그렇죠? 100이죠. 나온 애가 10이다. 그럼 여기서 얼마가 흡수가 돼요? 그렇죠. 90이 흡수가 되겠죠.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0이라고 한 것은 바로 i분의 i0가 10분의 100을 의미하고요. 이 말은 결국 90은 어디 갔어요? 얘가 먹었어요. 그래서 90% observation, 즉 흑광도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되게 엄청나죠? 그래서 이 90%의 흑광도가 여기서 일어났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요 관계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1이 나오면 i분의 i0가 10이 될 테니까 그 비율 따지면은 1분의 10 또는 10분의 100이니까 나머지 90은 어디 갔어요? 바로 여기에서 먹었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observance, 즉 observance가 더 큰 값이에요. 더 큰 값이네요. 더 큰 값이에요. 이번에 2.0 observance of 2.0 자,
자, 2.0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해볼까요? 이번엔 색깔을 뭘로 할까요? 똑같은 색으로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똑같이 로그는 로그 12랑 같대요. 이게 10이에요. 근데 이게 2가 돼야 된대요.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로그 10이고 여기 뭐가 돼요? 10분의 2승이 되죠. 10의 2승. 맞죠? 즉 i 분의 i 제로가 바로 10의 2승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i분의 i 제로가 10의 몇 승? 2승. 그쵸? 그러면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위에가 100이면은 밑에가 몇이어야 돼요? 1이어야겠죠?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100을 이렇게 주면 여기서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흡수가 얼마가 돼요? 맞습니다. 바로 99가 흡수가 되겠죠. 이 99%가 100을 주면 99% 흡수되고 1%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여기 99%의 바로 absorption이 나오는 거죠. 흡수 정도요. 알겠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 99%가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헷갈릴까봐 그러는데요. 아, 이 부분은 알겠어요. 이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밑에가 i분의 i 제로고, 이렇게 돼 있는데, i 제로분의 i, 이게 외우는 게 너무 헷갈려요. i 제로분의 i일 수도 있고, i분의 i 제로. 그러니까 둘 중에 i분의 i 제로인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그러니까 i 제로분의 i랑 헷갈리니까 위치가 아래 위가 헷갈리니까 그거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자, 이거는 바로 흑광도와 연결이 되죠. 뭐라는 광도야? 흑광도. 흑광도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흑광도가 자,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그 셀의 농도가 클수록 흑광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과 비례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려면 이 흑광도가 커지겠어요? 얘도 어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흡수를 많이 해야겠죠.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흡수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는 애보다 들어가는 애가 더 크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i분의 i 제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데 예를 들어 이게 작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맞죠? 이해되죠? 예. 이런 느낌이 이게 흑광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많이 싸졌는데 얘가 적게 나온다. 이 말이 흑광도랑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려면 위에 i0가 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i가 아니라 전체 분수가 더 커지려면 위에 i0가 바로 분자의 위치를 해야 된다고요.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 해보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맞죠? 이 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선 오히려 얘가 작아져야 되고 얘는 커져야겠죠. 그럼 이건 흑광도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는 거니까 이건 흑광도의 의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는 흑광도, 즉 그러니까 쏜 애는 많은데 나온 애는 적은 게 흑광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i0가 항상 분모에 위치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시 자, 이 전체 값이 크려면 i분의 i0가 커야 되잖아요. 로그 i분의 i0 크려면 i분의 i0라는 여기 텀이 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i0는 크고 i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흑광도랑 장 연결이 되니까 결국 이제 위에 있는 게 i0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알겠죠? 밑에는 i고. 그래서 위에가 i0다. i가 아니라 i0다. 이걸 설명해서 길게 설명했네요.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밑에 같이 볼게요. Spectra for meters commonly obtain spectra as flow of
observance versus waveleng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spectrophotometers 그러니까 분광 그러한 스펙트럼을 얻으면 흑광도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요? versus vs죠. 그러니까 뭐뭐 대 뭐뭐 바로 wavelength 대 wavelength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세로는 뭐예요? 이게 observance 이거죠. 즉 흑광도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그렇죠. wavelength 파장이죠. 파장. 그러니까 흑광도가 파장으로 나온다고요. 알겠죠? 이런 그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다. 항상 가로축은 파장, 세로축은 흑광도가 나올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너무 복잡해. 자, 여기 보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는 파장이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요? 파장. 가로축은 파장이고 세로축이 뭐예요? 예, 여기가 바로 A랑 연결이 됐다. 입실론 뿐이 안 나와 있는데요. A는 입실론 L셋 C죠. 그리고 L하고 C는 아무래도 이제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입실론만 써줄 때가 많아요. 흑광도를 표시할 때. 어쨌든 비례관계니까 입실론 커지면 우리가 흑광도 A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파장과 흑광도 관계라는 걸 지금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versus 그러니까 뭐뭐 대 뭐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figure 11.1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The molar observability is a characteristic of the species that is observing the light and is highly dependent on the wavelengths.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색깔을 다른 걸 써볼게요. 자, molar observability. 그렇죠. 몰흑광 정도죠. 자, 이거는 이제 특징이래요. 바로 화학종의 특징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웨이브랭스에 크게 의존을 한대요. 그렇죠. 여기서도 아무 파장에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특정 파장이 이 파장 영역에서만 흡수가 되죠. 바로 1000에서 667에서만 흡수가 되죠. 화학종은 모든 파장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특정 파장만 흡수한다 이겁니다. A flow of molar observativity versus wavelengths gives the spectrum characteristic molecular or ion in question. 그래서 우리가 molecular, 즉 분자나 이온에 대한 어떠한 문제를 그러니까 그 특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CuE+가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이 흡수된다는 성질을 띠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맞죠? As we will see, the spectrum is a consequence of transition between states of different energies and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ose states and in turn about the structure and bonding of the molecular or 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스펙트럼은 consequence of transition 그러니까 어떤 결과래요. 어떤 결과예요? 스펙트럼이 어떤 결과예요? 그렇죠. 바로 전자의 이동과 관계 있죠. 낮은 상태에서 transition 전이래요. 바로 different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다른 것들의 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lthough the quantity most commonly used to describe observed light is the wavelength. 자, 물론 우리가 흑광도에서도 그렇고 여기 파장으로 보통 가로축에 많이 나타내요. 즉 wavelength를 많이 쓰죠. 흑광도 나타낼 때 흑광도 나타내고 가로축을 파장으로도 쓰는데 여기서 에너지나 뭐나 그렇죠. 에너지나 프리퀀시는 우리가 이게 진동수란 뜻이요. 진동수도 흔히 쓴다는 얘기죠. 즉 이 파장 대신에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쓸 때도 있고 진동수를 쓸 때도 있고 이런 겁니다. 어쨌든 다 흑광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In addition, 게다가 wave number. 자, wave number는 뭐예요? wave 뭐예요? 파랑 관계 있고 넘버는 숫자죠. 그래서 이걸로 파수라고 합니다. 파수. 많이 들어보셨죠? 파수요. The number of wave per centimeter. wave per centimeter. 즉 파스에 다니는 centimeter, rest per centimeter예요. 요거. The quantity proportional to the energy is frequently used. especially.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두 쓸 수 있다. 파수도 쓸 수 있다고요. 진동수도 파수도 쓸 수 있고 에너지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다 흑광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The number of wave per centimeter. 아까 전에 뭐야 이거? 그쵸? 아까 전에 이걸 말했죠? 이렇게 된다고. 자, a quantity proportional to the energy.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비율이 파수거든요. 그래서 파수랑 에너지는 사실 얘네 다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파수가 크면 진동수도 큰 거고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도 큰 거예요. 에너지가 크면 파수도 큰 거고요. 다 관계가 똑같아요. 대신 얘네는 비례지만 파장과는 반비례예요. 누구랑은? 파장과는 반비례다라고 사실을 알아주시면 돼요.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즉 파장이 커지면 에너지는 작아지고 진동수도 작아지고 파수도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끼리는 바로 바로 비례관계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지면 파수도 커지고 진동수가 커져. 대신 파장은 작아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공식 안에 있습니다. 한번 공식을 볼게요. 자, 우리가 공식 안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이렇게. 자, 우리 C 있죠, C. C가 아까 전에 concentration 아니에요. 이게 빛의 속도요. 빛의 속도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로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했죠. 파장 곱하기 뭐요? 진동수. 이 파장이에요. 파의 길이. 이건 진동수. 자, 이겁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는 항상 뭐 하다고요? 일정이요. 그러면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무슨 관계요? 반비례 관계죠?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 파장이 커지면 진동수는 반대로 작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작아져야 되고요. 그래야지 곱하기 했을 때 빛의 속도가 나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에너지랑 왜 진동수는 비례해요?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E는 HU에 나와 있죠. 진동수가 제가 선생님이 U라고 했으니까 이 진동수는 누구랑 비례한다? 에너지랑 비례한다. 이겁니다. H는 플랑크 상수죠. 상수란 건 변함이 없는 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너지가 커지면 진동수도 커지겠죠. 그래서 에너지와 진동수는 바로 비례 관계가 됩니다. 자, 파수는 뭐예요? 파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파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파수는 바로 이거예요. 색깔을 뭘로 할까요?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얘는. 파수는 파장분의 1이에요. 자, 파수는 람다분의 1이라고요. 자, 파수는 진동수와 비례하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파장분의 1이라는 게 파수라고 하면 파장과는 진동수나 에너지가 반비례하니까 파수는 파장의 역수니까 파수와는 진동수하고 에너지와 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이 파수는 바로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진동수 아니에요? 진동수에다가 위가 있죠. 어쨌든 진동수랑 비슷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파수입니다. 이게 파수. 파장의 역수. 있죠? 그러니까 파장은 길이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파수는 길이의 역수의 단위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바로 이렇게 센티미터의 역수가 된 겁니다. 파장의 역수니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흑광도라는 것은 파장분의 흑광도, 즉
versus wavelength 분의 observance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파장 대신에 에너지 진동수 파수를 써도 되는데 이 파장과 에너지 진동수 파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고요. 에너지와 진동수와 파수끼리는 바로 비례 관계다. 그 이유는 이 공식에서 나오죠. 우선 파장과 진동수가 서로 반비례인 이유는 바로 이 공식이 나오고요. 진동수의 에너지가 비례인 이유는 이 공식이 나오고요. 그리고요. 파수가 어떤 건지는 여기 나오니까 파장분의 역수니까 바로 얘네랑은 비례 관계고 얘랑은 반비례구나 라고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비엘 램버트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엘 램버트 법칙에서 법칙이란 건 바로 관찰의 규칙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어와 램버트가 수천 번 관찰을 해서 바로 빛과 그리고 셀 안에 어떤 물질과의 관계를 본 거고 그 다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흑광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광도, 흡수되는 정도는 바로 길이와 농도의 비례를 하는데요. 앞에다가 개수를 붙여줌으로써 이 꼴 비례 관계 아니라 공식 관계로 바꾼 거죠.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셀 안에 어떤 물질과 관계가 있다면 빛, 쏘아주는 빛과 나오는 빛과 관계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위에 I 제로고 밑에가 I가 된 거는 마찬가지로 흑광도와 관계를 시켜주기 위해서죠. 결국 이 공식은 꼭 외워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한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그래프 형식은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바로 파장과 흑광도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파장 대신 에너지 진동수 파수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지난번에 사실 한 가지 잘못 얘기한 게 있어서 그거를 수정을 할게요. 제가 그 부분을 수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게 뭐라 그랬죠? 파장이라고 했죠? 나노미터 파장이요. 그런데 위에 있는 거는 진동수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동수가 아닙니다. 진동수가 아니에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을 횟수로서 reciprocal 세크. 그러니까 이제 초로 나타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건 뭐예요? 파수입니다. 파수. 이거 뭐라고요? 파수. 그러니까 파의 수, 웨이브 넘버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맞죠? 물론 진동수라 비례 관계는 맞는데 요거라는 사실 알아주세요. 진동수는 아까 전에 이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쓰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비엘 램버트 법칙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퀀텀 넘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